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우리 판소노트에 일단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 이제 내용이 들으시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여기 보면은 저손해 저당권, 여기 저당권 실행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의 85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때 보니까 손해배상이나 해제도 뭐가 됩니까? 악의가 되죠. 악의에다 동감이 되어 있죠. 됩니다. 일대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자,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우리 판소노트 84페이지 2번입니다. 2번. 일부를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자, 보면은 선의는 다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악의는 무슨 감액일 때? 대금 감액에 동그라미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84페이지 1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계약 해지할 때도 악의가 되죠. 맞아요? 손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해제일 때면 된다.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나오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과, 자, 거기 보니까 악의가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악의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용인물권의 제한. 우리 4번이죠? 판소노트에 84페이지 4번. 용인물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을 때, 용인물권에 제한이 있어서 내가 사용 못했을 때도 악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X 전부 다. 뭐만 된다? 선의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일대하고 수용은 없다. 여기서 이제 묶어 놓으시고, 이거 신발같이 그려놓고, 요거는 이제 뭐냐? 제척기간은 선의는 뭡니까? 안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선의는 니은 맞아요? 악의는 기억이야, 이거. 아시겠죠? 틀릴 수 없죠. 좀 있으면 문제 보면 나옵니다, 이거 바로. 이거 뭐 이렇게 바꿔서 된다고요. 선의는 계약일로부터 X. 악의는 안날로부터 나오면 X입니다. 선의는 뭐라고요? 안날로부터 1년.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입니다.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손해를 일대에 전환했을 때 저손해와 전해라는 제척기간이 있다, 없다? 제척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소노트에 보면 84페이지에 1번 제척기간 X 돼 있죠? 5번, 85페이지 5번 가면은 제척기간 X 돼 있죠? 네, 됐습니다. 제척기간이 없다. 이게 이제 뭡니까?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고. 자, 갑시다. 13페이지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갑이 10,000제곱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습니까? 자, 1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자, 우리 판소노트에 어디입니까? 84페이지 보세요. 84페이지에 1번.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 있어 받아서 못 넘겨줄 때 이 매수인은, 자, 계약을 마수있습니까? 해지할 때 악이 되죠. 자, 시험에 선의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의는 다 동글동글 다 맞거든, 다 된다 이랬거든. 악의는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악이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전해라 적어놔. 1번 옆에다가 전해라. 권리 전부가 타인에 있을 때 계약 해제는 악의도 된다. 저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전해랍니다. 2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병소유이고 갑이 이를 이전할 수 없다. 자, 일부가 누구한테 있다고? 타인에게 있죠. 자, 타인에 있을 때 1대죠, 1대. 자, 그러면 악의인 경우 대응함에 청구할 수가 있다 해야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맞죠? 그래서 뭐랍니까? 1대.
권리 일부가 타인했을 때 받아서 대금 못 넘겨줄 때. 자, 우리 판소노트의 84페이지에 2번이죠. 권리 일부를 받아서 못 넘겨줄 때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악이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는 있답니다. 1대. 선의는 다 된다 그랬죠. 선의 외울 필요 없어. 다 선의 나오면 동감이니까. 자, 그래서 2번 틀렸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죠. 자, 그 다음에 3번. 토지 2000제곱미터가 계약다시 이미 포락. 자, 이 뭐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일부 멸실을 얘기하는 거지. 자, 멸실된 경우에 악이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수용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과 용의무권 제한은 악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판소노트에 3번 나가죠. 3번. 84페이지 3번.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악의가 되는 게 있어 없어? 전부 다 X 돼 있거든. 선의만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악의인 경우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고쳐야지.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고, 자, 4번이 뭐예요? 용인 물건에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4번 물건 수용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인 물건 제한이죠.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악의는 해제할 수가 없다. 뭐만 됩니까? 선의만 된다. 판소노트에 보니까 자 4번이죠. 네 번째 내용.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설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내가 목적대로 사용 못했을 때 자 선의인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악의인 경우는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판소도 있죠. 자, 그래서 4번 X입니다. 5번. 저당권 실행 핵심단 나왔죠. 저당권 실행 저손해 앞에서 저손해 되죠. 저당권 실행으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때 해제와 손배는 악의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5번. 자, 됐습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뭐 3번 볼까요? 3번 볼게요. 자, 2번은 경매에 관한 내용인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번부터 볼게요.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 제한으로 자 죽으셔야 돼요.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뭡니까?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 묻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또한 토지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을 기대할 수 없게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판례 내용인데, 자, 우리 판서 노트의 85페이지에 6번. 목적물의 하자 나오죠? 자, 옆에다 뭐를 적어놔야 됩니까? 법령상 제한으로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적어놓으시고, 이 목적물의 하자 옆에다가 여백 있잖아요, 여백. 예, 요게 판례 내용이야. 자,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런 경우에 뭐의 하자로 한다고?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고요.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을 때 목적물의 해자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내용이야. 그래서 1번 지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이야. 2번. X 토지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시가 아니고 계약 체결시입니다. 언제나 계약 체결시입니다. 2번 틀렸고 3번은요. 자, 목적물의 하자에 보면은 담보 책임 묻기 위해서는 선의만 있는 게 아니고 선의이고 무과실. 판소노트 보세요. 선의이고 무과실 나옵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물을 수 있고 악의 또는 과실일 때 물을 수 없다 했잖아. 그러면 자, 3번 지문. 갑의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 알고 있었더라도 알았다. 담보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뭐일 때 물을 수 있습니까? 선의 무과실 때 물을 수 있다. 옆에 적으시고 선의 무과실 때 물을 수 있다 이런 식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토지 오염으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목적 달성하는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5번은 왜 틀으시오? 자, 우리가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저손해 일대 전에는 수용없다 해놓고는 6번째 목적물의 하자죠. 자, 목적물의 하자 6자네. 6월.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는 몇 자다? 6월이고 6번째 배웠으니까 6월이라고. 알겠죠? 오케이? 목적물의 하자. 오케이? 외워졌어 우리는. 우리 천재야. 외워졌어. 자, 그래서 이제 1년이 아니고 몇 월이야? 6월입니다. 6월. 자, 토지 오염 사실을 안날로부터 몇 월이다?
6월입니다. 6월.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틀렸죠? 맞는 것은 몇 번이다?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매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도 있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의 매매에 대한 비용은 상방위 균분 나오는데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등기비용은 매수인 낸다 그랬죠? 지 앞으로 등기하니까 지가 내야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틀렸죠? 자, 그리고 측량비용은 면적비율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2번은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무슨 장소에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법조문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의 매매 완결 의사표시를 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죠?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 의사표시 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자, 맞고. 4번. 당사 사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 계약금으로 추정하고 5번에 요물 계약이다. 맞지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 측량 비용은 면적 비율이고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낸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법조문 내용입니다.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 자력을 담보할 때, 자, 여기서 채무자 자력을 담보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 보존하기 위해서 출제한 경우 매수는 출제액 상한 청구권 할 수 있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당신 돈 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어떻습니까?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이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 매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선의는 있다. 선의는 담보채 물을 수 있다. 자, 우리가 용의물권에 제한 임대차 이런 계약이 있어가 내가 목적대로 사용 못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뭐 만든다고? 선의 만든다고요. 수용은 악의가 없으니까. 맞죠? 네, 수용은 악의가 없습니다. 선의만 돼요. 자, 그럼 선의는 있다 하면 맞죠?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자, 3번 맞고 4번은요. 자,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고 잔존 부분만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자, 안날로부터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악의는 기억이죠? 그건 뭐야? 계약일로부터요. 안날이 아니고 자 기억 니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선의는 뭐예요? 안날로부터. 악의를 했잖아. 악의하면 악의 어디에? 형합펜 했죠. 악의 여기 기억에 형합펜 다 해놓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계약일로부터인데 이거 나왔잖아. X.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니은 기억 이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4번 아는 거 기억하고 니은밖에 모르는데 맞췄어요. 맞죠? 됐어. 맞추면 돼. 자, 그래서 4번 X입니다. 자, 안날이 아니고 뭐야? 악의가 아니고 선의일 때 안날이죠. 맞죠? 틀렸습니다. 자, 5번. 매매 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인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전부 다 보세요. 우리 파수노트에 보시면 84페이지, 85페이지 보면은 선의는 전부 다 동글동글 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시험 지으면 선의 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뭡니까? 선의는 다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좋았어. 지금 좀 감 잡았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15페이지 10번 문제. 15페이지 10번 문제. 폈어요? 네. 갑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지정 매매인 경우 자, 수량지정 매매 선의만 된다. 악의는 수용은 없다. 악의 없다. 자, 됐죠? 틀린 것은 답이 1번. 선의는 있다. 맞죠? 이건 그냥 껌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맞죠? 29회 때 뭐 그냥 껌으로 줬습니다. 맞아. 28회 때 그냥 줬어요. 선의 매수인은 대금감에 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선의는 동글 있다. 선의는 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번 답이야. 선의 매수는 대금감에 청할 수가 있다. 2번 악의는 없다. 맞죠? 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 자, 왜 안날입니까? 선이니까. 선이만 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 맞아요? 자, 4번. 미달 부분이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에서 가시면, 야, 우리가 원시적 불능 아니죠, 이거는? 수량시적 매매니까. 이거는 계약체에서 가시면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으니까 맞고. 자, 5번. 잔존 부분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선의는 있다. 악의는 없다. 됐죠? 이건 완전 껌이자 껌. 완전 잘 줬잖아. 됐어요? 자, 왔는 김에 위에 있다가 보고 갑시다. 9번.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 법령상 법적 제한으로 건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불가능이 됐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금방 아까 봤던 거네. 케이스를 요걸 살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문으로. 그럼 1번 맞아요? 맞고. 2번. 하자 담보 책임의 발생에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가 무슨 기간입니까? 제척 기간이다. 맞죠? 3번 어떻습니까?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에 고지하지 않고 담보 책임 면제의 계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이므로 과실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자 발생 및 그 가공에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이 잘못을 참작해 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자, 옆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임의 규정이 냈죠. 매매 비용은 당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죠? 임의 규정이니까. 2번. 지상권, 전세권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했죠. 대상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2번 틀렸습니다. 3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인도 장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매매 목적물 인도되지 않아 대금을 완전하지 않는 경우 목적물 생긴 과실은, 자, 돈 지급하지 않았죠? 매도인이 과실을 주체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사이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 완결권. 자, 예약 완결권은 몇 년? 10년 내에 했어야 된다. 맞죠? 다 했던 거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지상권, 전세권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 돼. 자, 7번 문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전해라. 옆에 적어놓고 전해라. 자, 전해라. 타인 권리 매도한 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는 악이더라도 해지할 수가 있다. 전해라. 자, 이거죠. 권리 전부 타인이 있다. 받아서 못 옮겨줄 때는 계약 해제는 악의도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저당권 행사 찾았습니까? 저당권 행사하면은 저손해. 그러면 해제와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말이죠. 악이더라도 할 수 있다. 2번 정답이네. 3번은요.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권리를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례액을 배상해야 된다. 이행이지. 이행이익이죠. 자, 그래서 실례액이 아니고 이행이익으로 치고 3번 틀렸고 4번. 매매 목적 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용인 물권의 제한이 있다. 그러면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가 아니고 목적 달성이 안 됐을 때 이렇게 가야 돼요. 4번 틀렸죠? 5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을, 자, 선이니까 니은 계약일로 해고 안날로부터 해야 되지. 오케이? 틀렸죠?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저손해입니다. 저당권 실행일 때 악이더라도 해제와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앞에 그 6번 문제 안 풀었죠? 2번 안 풀었어요? 6번부터 풀고.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돼 있는데 1번 어떻습니까?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이전하면 된다. 맞죠? 569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매매 계약에 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방이 균분. 맞죠? 당사자가 균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 15페이지 이제 3번 지문입니다.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해야지. 진다. 맞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 장소에서 지급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기한이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도 의무기한에 대해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5월 1일날 계약금, 5월 15일날 중도금, 6월 1일날 잔금주면서 이전 한다. 그럼 상대방 동일한 기한이 있어 없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면책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고 갑시다. 14페이지 2번. 경매입니다. 경매. 자, 일단 우리는 자 판소노트의 85페이지를 봐야 돼요. 85페이지에 밑에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나옵니까? 자, 1차적으로 뭐에 대해서만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지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에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묻습니까? 채무자에게 묻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으면 뭐예요? 채권자에게 묻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의 엑스토지를 매각받고 자 그림 그립시다. 자, 갑인데 을 소유의 뭡니까? 엑스토지 엑스토지를 매각받았습니다. 경매를 받았죠. 됐습니까? 받고 이전 등기 경매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1번 맞습니까? 갑은 엑스토지 물건의 하자로도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2번 채무자 을이 권리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으면 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알면서 고지하지 않을 때 책임 물을 수 있다 했잖아요.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3번 경매가 무효면 당연히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죠. 4번은요?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자력 여부를 고려한다. 자, 보세요. 요거 돈을 얘가 예를 들면은 A가 있는데 이 채권자가 얘가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재산이 경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얘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책임지라고 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자력이 없어. 자력이 없으니까 경매 당하겠지. 그러면 배당받은 누구인데? 채권자에게 달라라고 책임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럼 자력 여부를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고려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력 여부와 고려함이 없이가 아니고 고려해서 채권자에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4번 틀렸습니다. 5번. 만약 을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 책임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가 되면은 대금 반환 의무자는 을이죠. 을입니다. 물상보증인. 됐죠? 네, 됐고. 자, 넘어갔어. 일단 그 7번, 8번, 9번 다 풀었죠? 10번까지 다 풀었고. 자, 11번 갑시다. 11번. 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초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을 명의로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갑 소유 X 건물. 을이 무슨 게 났다고요? 가등기에 났지.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가등기를 마쳐진 갑소유 X 건물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병이 뭘 했다고요? 경매를 신청했다고. 경매를. 자,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고 완납한 정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경락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맞춰줬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병한테. 자, 배당금 받아갔죠? 채권자가 받아갔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틀린 것은 자, 1번.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경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지. 그러면 1번 맞아요? 네. 맞고. 2번. 경매 절차가 무효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잖아. 우리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게 손배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우리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우리가 경매가 무효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잖아. 담보 책임 안에 손배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퇴제나 손배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답은 간단했어.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적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청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있다. 자, 돈 받아왔으니까 뭐 받아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돈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적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자, 적은 X건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지. 맞죠? 그래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내가 소유권 취득 못했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이 갑의 자력이 없을 때는 병이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하는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는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받아간다고 했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11번 문제는 앞에 우리 나왔던 뭡니까? 2번의 경매에 대해서 있는 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갔죠. 네, 더 어렵게 만들려고 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2번하고 11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세요. 경매는. 됐죠? 자, 옆에다가 2번 문제 참조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자, 12번 문제 장애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은 그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X 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납되지 않았으면 지금 서로 이행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지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2번은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X 토지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에 이자를 지급할 필요는 없죠. 맞고. 3번.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의 잔대금에 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잔금부터는 무슨 관계? 동시이행이니까 이자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X토지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인도등기를 경고받았다 하여도 대금이 완제되지 않은 이상 X토지에 대한 과실은 누구도 있습니까? 매도인 갑이 돼 있죠. 돈 다 줘야 매수인이 가져가죠. 과실을. 자, 그래야 됩니다. 맞고. 5번. 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을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발생 과실은 누구한테 가면 돈 완제했잖아. 그럼 누구 거야? 을 거지. 그겁니다, 이거.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 돈 다 주면 누구한테 기소된다고? 을에게 기소됩니다. 당연하죠? 내가 원룸을 샀는데 돈 다 줬어요. 그때부터 돈은, 그게 월세는 누가 가져간다고? 매수인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시험 나오면 왜 틀려? 틀리면 안 돼. 지금 앞에서 몇 번 나왔잖아요. 돈 다 주면은 그때부터는 뭐야? 과실은 누구 거다? 매수인 거다. 다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 거다. 알겠어요?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렇게 됐고 이제 교환 및 판매 쪽으로 들어갑니다. 교환 및 판매. 자, 봅시다. 1번 볼게요. 판매 특약. 자,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 표냐면은 86페이지 표시고.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어떻게 한다고?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책임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선의는 다 책임 물을 수 있다 되죠? 근데 악의는 뭡니까?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만 된다고. 알겠어요? 자, 저 손해가 뭐야? 저당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과 해제. 권리 일부가 타인했을 때 대금감액. 권리 일부가 타인했을 때 권리 일부가 전부가 타인했을 때 계약 해제. 이때는 악이 됩니다. 수용은 3번 4번이었죠. 수량 부족 일부시가 용의 물건은 악의가 되는 게 없다. 선의 규모의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경매의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은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묻지만 자력 여부를 고려해서 자력이 없으면은 채권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자, 내용이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환매하고 교환 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환매. 환매는 뭡니까? 부동산을 줬다가 다시 도로 사오는 게 뭐예요? 환매.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넘겼다가 다시 도로 사오기로 약정하는 게 환매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순위번호 상란 이렇게 돼서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감. 자, 2번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을 했죠. 그러면 2에 1 딱 해놓는 거야. 네, 다시 사올 기다. 네? 자,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오케이? 다시 사오기로 환매 특약 한다. 자, 그래서 이제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합니까? 부기 등기를 한다고요. 부기 등기. 아시겠죠? 그럼 부기 등기의 순위는 뭐에 해당합니까? 주등기 순위에 한다. 이런 들어봤어요? 이런 내용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되죠? 왜 동시에 됩니까? 자, 이게 환매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내가 건축업자인데 돈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이 부동산을 원룸을 딱 주면서 내가 5년 안에 살 곳을 약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기간이 몇 년이다? 부동산은 몇 년? 5년입니다. 도로 살 곳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건물주가 또 돈 벌면 이거 돈 주고 다시 사옵니까? 안 사옵니까? 사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과실수취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한다고? 매수인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내가 돈을 이제 뭡니까? 팔면서 다시 도로 사올 것을 약정을 딱 할 때 무슨 대금이 줘야 됩니까? 환매 대금 줘야 되죠. 맞죠? 환매 대금은 어떻게 된다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들어갔죠? 그럼 이자는 붙여 안 붙여? 이자는 과실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제 얘는 뭡니까? 원룸에 300만 원 월세 나오잖아. 그걸로 이자를 갚는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익 있는 부동산을 딱 주면은 그 사람이 받았다가 그래서 도생이가 돈 주면 다시 도로 사올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뭡니까?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주고 사온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판소노트 봅시다. 자, 판소노트 보니까 환매는 매매와 동시 환매 특약을 하는데 이자와 과실은 뭐한 것으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보고 환매 등기합니다.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플러스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동산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부동산만 물어봤어요. 기간은 단축은 되지만 연장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 갑시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죠. 상속됩니다. 이게 권리가 양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위에서 보시면 토지를 환매했다 했잖아. 그러면 몇 년이야? 5년. 3년을 한다. 틀렸죠? 5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도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의 권리를 취득한 갑의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뭐가 됐습니까? 환매 등기가 됐잖아. 그럼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잠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된 후에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도 그럼 안 되죠. 자, 이전 등기가 된 후에 뒤에 하면 되죠. 뒤에 되면 안 되죠. 그 전에 돼야 되지. 그래서 이제 안 된다. 대항할 수가 없다 해야 되네. 3번 틀렸고.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은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기를 거절할 수는 없다. 맞죠? 맞네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환매권 행사가 되면은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달리 정할 수 있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어디가에 강의주 나온다? 임대차 그래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갑니다. 환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1번은 어떻습니까? 틀린 거 알겠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동시에 해야 되는데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등기하지 않더라도가 아니고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죠?
자, 그리고 5년, 7년으로 양화했을 때는 몇 년으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자, 환매 등기가 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 법정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 법정지상권은요, 반드시 뭐가 존재됩니까?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건물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경매나 매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나대지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 대금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은 포함이 되죠. 그래서 환매 대금 안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이 들어가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갈게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은 어떻습니까? 매매 등기와 환매 등기약이 경료된 후에 이후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서 소유권 이등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까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연장하지 못한다. 2번 맞아요? 맞고. 3번은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틀렸죠?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죠. 자,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환매 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환매 기간 몇 년이라 했어요? 5년. 자, 환매 특약은 뭐라고요? 동시에 해야 되죠. 맞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는데 교환계약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렵습니다, 이게. 자, 교환계약인데 문제는 뭐냐? 뭡니까? 담보 책임도 묻고 해지했을 때 보호되는 제3자도 물어보고 난립니다. 교환계약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Y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했다. 갑은 자신의 X토지와 을의 뭡니까? Y토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을에게 X토지를 이전하였으나 을에게 X토지를 이전했습니다. 이전했으나 자, 을은 Y토지에 대한 이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 그러면 을은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아직까지. 자, 이 상황입니다. 자, 을은 병에게 X토지의 매각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자, 그 후 자, 을은 다시 누구한테? Y토지를 병한테 맞나요? 을은 병에게 X토지 매각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맞잖아요?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매각해서 소유권 이전했다고. X토지. Y토지가 아니고 X토지죠. 자, 읽다가 뭡니까? 미치겠죠, 지금? 이 찍어야 돼요. 맞죠? 답이 4번이죠? 네. 4번이죠? 자. 죽으라고 냈는데 맞죠? 찍어야죠. 답이 4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보고 딱 읽다가 이거 죽으라는 얘기구나. 4번 딱.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강생이 그때 이거 문제 푸는데 읽다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4번 찍고 그냥 아팠어요. 맞춰버렸어, 그래서. 진짜 실제 시대기야. 실제 시대기입니다. 실제 시대기예요, 그때.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래서 하다가 4번 찍었어요, 진짜. 그래서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을은 병에게 X토지를 매각해서 이전되겠다. 그럼 X토지를 넘긴 거야. 자, 됐죠? 자, 그 후에 Y토지가 또 이렇게 하려고 Y토지가 수용이 돼서 갑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자, 뭐 됐다고요? 수용이 돼가지고 못 넘기죠? 자, 그러면 무슨 불능입니까? 이거는 이행불능이죠?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야. 불능이잖아.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불능이니까 1번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맞죠? 그럼 1번 맞고 2번 갑이 을에게 Y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죠. 자, 돈 줬으니까 할 수 있고 돈이 아니고 부동산 나는 뭐 했습니까? 부동산 줬는데 지가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상 내놔라 할 수 있단 말이야. 2번 틀렸죠? 자, 3번 갑은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계약 체결시 자, 해지시입니다. 해제시 시가예요. 체결시가 아니고 해제시 시가. 해제시 시가. 자, 3번 틀렸고 4번 갑이 교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갑은 병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요 사람은 보호되는 뭡니까? 제3자거든. 자, 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하더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해제 전에 넘겨붙으니까 등기를 넘겼으니까 보호되는 뭐라고요? 제3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몇 번이야? 4번. 5번. 만약 병이 교환계약을 해제 사실을 안 후에 병의 등기를 넘겼다면은 자, 선의일 때 보호되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만? 선의만 보호되죠. 선의만 보호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병은 X도지 소유권 취득한다가 아니고 선의인 경우에 취득하고 악의는 취득할 수가 없다. 이 구분하지 않아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개였어요. 이때 나올 때. 알죠? 그래서 4번 찍었다 그랬죠? 네, 됐어.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자, 경매를 통해서 X 건물을 매수했어요. 매수한 갑은 매각대로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의 Y 임야와 교환하기로 했다. 아, 다 맞죠?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환하기로 했다. 맞죠? 교환하기로 했어. 자, 그래서 교환하기로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갑을 사이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을 하죠. 맞고. 2번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인정 못해요. 선의인 경우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선의는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X 건물과 Y 임야가 각이 달라서 일정 금액을 보충하기라는 약정은 교환계약의 내용이죠. 매매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교환계약이 승인한다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교환할 때는 이게 2억짜리고 여기 1억짜리면 여기 플러스 1억 부처가 주잖아. 이거 뭐랍니까? 보충금이다. 이 보충금 주기 하는 약정이 뭐에 관한 내용입니까? 교환계약의 내용입니다. 교환계약 내용이야. 매매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교환계약이 승인한다라고 해야 돼요. 3번 X. 4번.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자, 갑은 X 건물에 하실 담보 책임을 진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Y 임야로 고지할 때는 특별한 사기는 한 사기는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자,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묵비 침묵해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입니다. 매매가 아니고 교환계약이 승인하는 겁니다. 보충금 지급 약정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문제 갑시다. 5번. 갑은 자신의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낙성.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그럼 1번 분류식 계약이다. 맞지요? 2번은 유상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진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지. 자, 담보 책임 지지 않는다. 진다 해야 됩니다. 을이 보충금 1억은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 채무 뭡니까? 불이행이지. 채무 불이행입니다. 해제 사유가 해당한다. 맞고. 자,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가시로 소실됐다면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한다. 위헌부담입니다. 위헌부담 내용이야. 맞고. 그 다음에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이 정하지 않으면 을은 건물에 인도한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 2억 원 상당의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분료식 맞죠? 자, 매매 교환 임차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분료식. 서면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지요? 이건 맞고. 2번은 보충금 미지급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2번 틀렸죠? 3번. 지진으로 붕괴했다. 위험부담이죠?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 취득을 못할 때 자, 저당권 행사 실행되면은 담보책임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배 청구할 수 있죠? 4번도 맞고. 자, 교환계약이 해지됐다. 해제되면은 원상회복이면 동시행하기도 맞죠? 자,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입니다. 자, 그래서 교환계약에서 뭘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 담보 책임도 묻고, 제3자 보호규정도 묻고,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도 묻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보충금 지급을 안 하면은 채무 불이행이에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7번 갑니다. 7번 문제. 갑 소유의 X토지와 을 소유 Y토지의 교환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인증이 맞춰진 후에 그 계약이 뭐 됐습니까? 해제됐다. 자, 계약 해제의 소급으로부터 보호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리 앞에서 해제할 때 보호된 제3자 했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드시 해야 돼. 보호된 제3자 되기 위해서는 등기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주택임대차는 뭐예요? 대항력 갖춘 사람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 기억번에 보니까 등기를 격려한 자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보호되는 자 기업번 맞죠? 자, 니은번. 자, 일단 기업번 다시 볼게요. 계약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끝에 등기를 격려한 자 된다 그랬어. 2번. 니은번입니다. 계약의 해제 전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조양 무슨 등기를 맞은 자? 가등기를 맞은 자 된다 그랬죠? 그럼 기억 니은 돼. 그다음에 디귿번은 대항력 갖추는 사람은 된다 그랬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리얼번이 아까 했잖아. 토지 받아야 되지. 토지 받았는데 건물 받았잖아. 그러면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었지. 아까 풀어봤죠? 자, 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게, 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몇 번이다? 3번 리얼번밖에 없어요.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8번 문제. 요거 문제 풀고 식사하러 갑시다. 네. 빨리 맞추겠는데? 감사하죠? 네. 자, 그럼 빨리 갑시다. 빨리 가서 집에 가면, 빨리 가서 이제, 빨리 마치면 공부하려고 빨리 마치는 게 좋은 거죠? 자, 8번 문제 갑시다. 8번.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익으로 발생한 보충금 지급에 관함해서 Y 토지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해놨네. 이렇게 해놨죠? 자, 보세요.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교환하기로 했어. Y 토지. 오케이? 교환하기로 했어요. 교환하기로 했어. 자, 그리고 이제 보충금 지급에 관함해서 Y 토지에 설정된 자, 뭡니까? 저당권 채무를 이행 인수하겠다. 이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려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요걸 같이 받기로 했다고요. 이렇게 넘기기로 했어. 그럼 요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요 채권 있죠? 피담보 채무, 채권. 요 채무를 인수했잖아. 인수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갑니다. 1번 어떻습니까? 교환계약 체결 후에 갑의 기책사유 없이 X금리 몇이 되더라도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해야 되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매매 교환 임차는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시켜야 되면 그러니까 뭡니까? 위험 부담 내용 적용돼 안 돼? 됩니다. 위험 부담은 쌍무 계약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고 해야 되고 1번 틀렸고 2번 갑의 보충금을 제외한 X금물의 소유권 을에게 이전하면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채무를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2번 정답이야. 그냥 끝. 3번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담보채에 물을 수가 있답니다.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됩니다. 4번 갑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 시행될 염려가 있으면 을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그 다음에 5번이 아까 뭡니까? 시가를 높게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다죠. 아니다 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입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임대차만 남았죠? 임대차만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물권법은 좀 이따 내드릴게요. 네. 안 들고 왔죠? 안 들어갔어요. 네, 해드릴게.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